그럼 이번에는 이런 시장을 베팅의 순간으로 봐야 될지 코스파트너스 김란 부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장 안에서도 우리가 베팅할 만한 종목을 갖고 오셨습니다. 부대표님, 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스페이스X가 이제 계속해서 민간 우주 항공사를 또 개발하고 만들고 지금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좀 뒤늦게 한 박자 늦게 반응을 했거든요. 네. 지금부터 어떻게 될지 베팅의 순간일까요?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벤트가 있어요. 지금 누리호 같은 경우에도 10월 21일에 이제 발사 날짜가 정해졌거든요. 발사를 하겠다라고 정확한 구체적인 이벤트 날짜가 나왔습니다. 그에 앞서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에 있어서는 뭐 단연코 국내 안에서는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순히 이 누리호 발사 시기에 맞물려서 이 테마에 그냥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누리호에 들어가는 엔진 6기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실제로 제작을 했습니다. 해서 실질적인 이제 수혜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주 기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이에 앞서서 과연 국내 기업이 얼마만큼 기술력에 있어서 올라왔을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누리호 발사에 맞춰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전반적으로 항공 우주 산업 특히나 누리호 발사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국내 상장사 관련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연코 그 안에서 대장격의 성격을 띠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 디펜스 같은 경우에도 호주라든지 사우디, 인도 이런 그 다국적 다른 국가들로 향하는 이런 그 방산품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코로나로 막혀가지고 제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도 주가 상승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을 했었는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서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서서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었던 업종들이 조금씩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보게 되면 결국 이런 부분들도 서서히 시간이 좀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매수를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려고 했는데 가까스로 차트를 켰어요. 죄송해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박스권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긴 기간 조정을 보여줬었던 상황이었는데 아직도 21선 위에서 직전 고점 매물이 좀 여러 매물벽이 있습니다. 이 매물벽을 이제 시원하게 돌파를 해줘야 기대하는 직전 고점까지의 어떤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맥락에서는 49,000원에서 5만 원 선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굉장히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49,000원, 5만 원에서 매수 베팅을 해본다면 손절선으로는 직전의 저점 부분이죠. 46,500원 선, 46,000원 선을 좀 지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것이기 때문에 46,000원 선 손절선을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고점이 사실 68,000원 부근에 있는데 65,000원 선 부근을 목표로 해서 1차적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실려서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이제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신고가를 또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꼽아주시면서 누리호라는 가장 큰 이벤트 그리고 타이틀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부대표님은 이벤트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편이세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는 사실 길게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나는 네. 그냥 이벤트가 있어도 안 팔아. 그냥 미래를 보고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전략이 더 적절할까요? 아니면 일단 이벤트는 팔아볼까요?
개인의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네. 때는 사실 항공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장기적으로 내다봐야 되는 그런 그렇죠. 투자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시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저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좀 많이 구사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이 조금 더 소강 상태일 때에는 특히나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더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보통은 수급이 몰리는 이유는 뭔가 이벤트의 성격을 띠는 테마군들이 형성이 됐을 때 최근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항공우주 산업 중장기적인 산업인 것은 맞는데 단기적으로도 뭔가 좀 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65,000원의 목표 주가, 순저가 46,000원. 뭐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는 아셔야 되니까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배팅의 순간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이 하락장 속에서도 급등하고 있는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호재가 나왔고요. 그동안은 우리가 진단키트로만 생각해서 약발이 다 했다라고 네. 평가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습니다. 배팅 해볼까요? 조금은 중립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일단은 부활은 했어요. 네. 부활은 했는데 사실 이번 그 문 대통령의 방미 기간 동안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대목이 있다면 백신 소부장 테마 형성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너가시기 전에는 사실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속속들이 나타나는 보도 자료를 보면 실제로 이번 백신 협약 체결식에서 8건의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됐고 실제로 그 이벤트를 대통령이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한 이벤트 일정에 실제로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도 그 이벤트가 가지는 어떤 그런 무게감을 판별을 하는 그런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에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있어서 강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공고히 다진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5월 달에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물에 대해서 후속 이행 차원의 어떤 그런 성격으로 좀 보게 된다면 사실 백신 소부장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엑세스바이오의 중립 관점은 뭐냐면 오늘 20%가 올랐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서 뛰어들기에는 다소 우리가 여러 번 좀 체크를 해보고 가야 될 포인트는 있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제시를 도와드린 거고요. 차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사실 보면 유바이오로직스, 아이진, 큐라티스 뭐 이런 관련 기업들과 연관된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서고 있는데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긴 기간 조정을 겪었고 또 가격 조정도 한 차례 크게 겪었었던 상황에서 이번에 정말 올라타야 된다면 개파락했던 그런 부분을 완전히 복원을 해서 회복을 해서 직전에 주로 거래가 됐었던 27,000원, 3만 원 부근까지 재빨리 달려야 되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이 가격에서 또다시 힘없이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역시나 여러 번의 기간 조정 동안 다졌던 매물을 계속해서 좀 소화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오전 장치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직전에 거래량을 거의 부근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기는 한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의 이벤트를 잘 이용을 해서 기분 좋게 상승 쪽으로 좀 기원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신규 진입을 노리기에는 또다시 밀리는지 아니면 오히려 직전 매물대를 향해서 뛰어드는지를 보고 좀 살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기사 매생했다라고 평가해 네. 주셨지만 그래도 배팅의 순간에 있어서는 중립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한농화성이에요. 지금 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안에서의 소재주들이 한 차례씩 다 급등을 했고 네. 이번에 또 전고체 배터리가 하나 시장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또 그 축포를 터뜨렸잖아요. 네. 한농화성 배팅의 순간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매수 배팅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부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까지는 지금 2021년이니까 거의 9년, 10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도 지금 배터리를 개발을 하는 개발처들의 어떤 그런 주장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산업이에요. 그런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배터리 밸류 체인에 있어서 소재단부터 부품단 다 올랐거든요. 근데 몇몇 안 오른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관련주들의 매출이나 실적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지금 뛰어들기에는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 시장은 수급이 몰리는 쪽 보면 성장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와서 주가에 반영을 시키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는데, 그 안에서 전고체 배터리도 상당히 좀 비슷한 맥락이다. 거기에다가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는 아직 덜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매수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특히나 이 완성차 배터리들 보면 얼마 전에 또 화재라든지 뭐 더 나아가서는 폭발 이슈 이런 부분들을 심심찮게 얘기를 듣곤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구매를 하려고 하다가도 약간 좀 망설여지는 부분은 아마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이런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을 완전히 낮추는 그런 차세대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술에 있어서의 문제지 더 나아갈 수 있는 필수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역시나 그 성장성을 주기에는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약간 7%대까지 올라섰다가 내려온 상황인데 17,600원 부근, 뭐 현재 가격권 부근 될 것 같아요. 현재 가격권 부근에서 좀 어프로치를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직전 날의 그 장대 양봉에 절반 이상을 훼손을 시키면 다소 탄력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16,500원 선으로 보여지거든요. 16,500원 선 이탈시키면 단기적으로 탄력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5,500원 선, 그러니까 직전 고점까지는 아니에요. 일단 25,500원 선 돌파하는 흐름을 보고 전고점 돌파를 조금 더 목표로 할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배터리 관련주라면 유심히 봐야죠라는 또 채팅방에 시청자분 의견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재단, 뭐 부품단 다 한 차례 올랐는데 아직 안 간 종목이 있다면 우리는 배팅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저한테 제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안 오른 기업이 있다면 네. 저도 2천여 개에 달하는 종목들을 계속 이제 체크를 해보곤 하는데 어디 안 오른 종목 없을까라고 매 눈으로 계속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제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배팅의 순간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롱 플라스틱이에요. 제가 어제 추석 특집으로 이제 전화 상담도 해드렸었는데 네. 코롱 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수소라는 키워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배팅의 순간입니까? 지금은 스탑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매도 의견을 드리고요. 네. 대신에 말씀 주셨던 코롱 그룹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 이 관심은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수소 산업 성장 수혜주라고 해서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이 수소 모빌리티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어요. 전기차보다도 훨씬 더 뒤인 시장이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이 5년 뒤, 10년 뒤 먹거리까지 다 끌어와서 프리미엄을 반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안에서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수소 산업의 성장 수혜주로 뽑히면서 직전주 초반 비해서 정말 주가가 큰 폭으로 좀 급등을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과열 양상 부분에서 신규로 접근을 해보시는 분들 스탑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도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투자자 말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차례 좀 끊어가는 그런 매매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장대 양봉의 절반 이상 훼손시키면, 특히나 거래량 동반해서 장대 양봉 절반 이상 훼손시키면
상승시키는 주가 하락이 나타나면 일단은 대피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가격이 14,900원 선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손절선 잘 지키셔서 지키는 매매 전략이 일단 필요한 종목이다. 코롱 플라스틱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롱 플라스틱은 배팅의 순간보다는 지켜야 하는 순간이다라고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종목의 배팅 여부 체크해봤고요. 김남 부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